안녕하세요. 교육총판 이모아에서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손우두라고 합니다. 오늘 윈도우즈 11 관련해서 이전에 다른 담당자분께서 전반적인 기능들과 같이 활용하시면 좋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제가 단축키라든지 혹은 몇 가지 설정하시면 좋은 것들,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환경을 설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전에 이제 진행해 주신 분의 내용과 어느 정도는 사실 겹치는 좀 내용들도 있고, 물론 겹치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꼭 윈도우즈 11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능들도 제가 몇 가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윈도우즈 11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아마 이전에도 제가 볼 때는 몇 분들은 아마 사용을 하셨을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텍스트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작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너무 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스크린샷에 대해서 같이 화면도 좀 띄워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지금 제가 새로운 데스크톱 세션을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도 제가 이따가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접근성에서 텍스트 크기에 대한 부분인데,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진행해 주신 분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우측 하단에 이 와이파이랑 소리, 배터리 이쪽을 클릭하시면 설정을 들어가실 수가 있죠. 이게 간단한 퀵 메뉴의 설정 창이 열리고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설정에서 보시면 설정에 처음 들어오셔서 좌측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근성에서 텍스트 크기를 눌러보시면 아까 제가 스크린샷으로 간단하게 가지고 왔던 그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화된 텍스트 크기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텍스트 크기가 너무 작다, 너무 잘 안 보이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텍스트 크기를 조정해서 적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전반적으로 다 커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 맞춰서 이거는 크기를 쓰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너무 세세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쓸만하다, 혹은 사용자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왔고, 첫 번째 텍스트 크기는 이런 내용의 간단한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PPT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측에 제가 따로 설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꼭 제 설명을 듣지 않고도 나중에 설정하시게 될 때 이 옵션을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접근성 항목 중에서 시각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시각 효과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스크린샷 항목 중에 스크롤 막대 표시라든지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함에 있어서 화면이 표시되는 이런 효과들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똑같이 접근성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시각 효과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시각 효과를 눌러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스크롤 막대가 꺼져 있는데 이 옵션이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위젯 같은 경우에 제가 위젯을 잠깐 열었는데 우측에 위젯에 보시면 이 스크롤 막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죠. 이걸 켜두면은 이제 스크롤 막대가 항상 표시가 될 거고요. 사용자의 마우스에 상관없이. 이 옵션을 꺼두시면 깔끔하게 이제 스크롤 막대가 없는 형태로 나왔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스크롤을 하려고 하면 이 스크롤 막대 근처에 마우스가 가게 되면 스크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도 있고 보시면 이런 투명 효과라고 해서 이 옵션을 끄게 되면 이러한 설정 창들, 이런 창 배경들을 보시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푸른색을 띠고 있다든지 혹은 완전하게 투명한 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옵션들도 이제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할 때 자세히 보시면 그냥 화면이 탁탁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동작들에 보시면 이러한 옵션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끄게 되시면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면이 밀어나거나 이렇게 뭐 당겨지는 거 없이 그냥 화면만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이런 옵션들도 이제 이런 접근성 페이지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효과도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똑같이 들어가시는 방법이나 설정 방법은 우측에 따라서 텍스트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쪽에 새로운 좀 테마들이 있는데 이 테마들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바탕 화면이라든지 혹은 뭐 사용자의 뭐 로그오프 화면 혹은 뭐 그런 테마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흰색 테마로 아까 제가 설정창에 들어갔을 때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 연두색 같은 색깔도 있고요. 뭐 하늘색 같은 부분도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대비 테마라고 되어 있죠. 아직 접근성 항목 중에서 이 대비 테마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의 테마가 있고 이 테마 중에 하나만 제가 뭐 잠깐 테스트만 해보겠습니다. 테마를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 저희가 윈도우즈에서 보던 거랑 조금 다른 검은 바탕에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표시되는 이런 테마들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밤하늘 외에도 뭐 사막이나 수생, 황혼 이런 테마도 있으니까 뭐 사용자가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써보시면 재밌는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다. 바탕화면이나 뭐 혹은 사용자의 뭐 로그오프 화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설정도 테마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보시면 이제 돋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돋보기 기능은 아까 제가 텍스트 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사용자가 글씨가 너무 안 보여서 이제 텍스트 크기를 조금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물론 그렇게 킬 수도 있지만 이 돋보기 기능을 이제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혹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뭐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축소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러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돋보기에 보시면 여기 접근성에서 이제 마우스 포인터나 이런 커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사실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뭐 마우스 포인터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는 이런 흰색 기본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보시면 여기 이 세 번째 거
클릭하게 되면 이제 흰색 바탕에서는 마우스 포인트가 까만색으로 나오고 검은색으로 올라가면 흰색으로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끔씩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마우스 포인트를 못 찾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막 마우스를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지할 수 있는 포인터 스타일을 정해 놓으면 조금 찾기가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크기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마우스 포인터도 당연히 설정하실 수 있고, 텍스트 커서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제가 메모장에 보시면 텍스트를 칠 때 커서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돋보기에 대한 기능을 보시면, 돋보기 기능을 하실 때 뭐 이쪽 옵션으로 직접 들어와서 키셔도 되고, 혹은 이 아래에 있는 설정에서 접근성이라는 이제 요 킥 메뉴가 있는데, 요 킥 메뉴에서 그냥 키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어서 단축키로 진행을 해보시면, 뭐 윈도우즈 키에 이렇게 플러스 키를 눌러보면 지금 화면이 확대가 많이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돋보기 기능이 윈도우에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클릭해보면, 혹은 화면 증분을 뭐 10%로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면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확대 또는 축소하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보기 옵션 중에 전체 화면을 이렇게 다 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같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렌즈라는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대고 있는 부분에 늘려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있는 부분들만 돋보기처럼 확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끄실 때도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키에 ESC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킹된 화면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전체 화면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축소하는데 혹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퍼센테이지도 조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사용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라서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는 이제 윈도우즈 키하고 이제 저희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같이 눌러보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축키를 통해서 화면을 이제 확대하고 축소해서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레이터라는 기능인데요. 요 내레이터라는 기능은 저도 이제 좀 이제 확인을 해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텍스트나 여러 가지 설정, 뭐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이 내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글씨들을 읽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레이터라는 옵션이 있죠. 이 옵션에서 제가 이 단축키를 써도 되고 플러스 키를 눌러보시면 켜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 PC에서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 제가 일단 옵션을 꺼두겠습니다. 내레이터 옵션을 활성화 시켜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뭐 하늘색 박스로 이렇게 텍스트들이 체크가 되는데, 그 텍스트들을 이 내레이터 말 그대로 이 내장 기관에 있는
보시면 이런 음성으로 그런 텍스트들을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문서라든지 혹은 워드 문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자가 특정 텍스트에 커서를 올려놓고 내레이터를 이제 실행하신 뒤에 해보시면 이제 거기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문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읽어줍니다. 이 내레이터가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레이터는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들을 이제 PC 내부에 있는 소리를 통해서 읽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전에 잠깐 소개되었던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지금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끝냈고 사용자가 이제 접근성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마우스 포인터라든가 텍스트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설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어떠한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능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축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단축키들을 위주로 좀 적어놨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한쪽에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한쪽에는 파워포인트, 한쪽에는 워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화면을 분할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조금 이제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화면을 분할을 해서 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제가 다른 데스크톱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보시면 제가 엣지를 실행했을 때 윈도우즈하고 이 Z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 웹브라우저가 어디에 위치할지 클릭을 해보시면 사용자의 이 클릭함에 맞춰서 이 웹브라우저가 설정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옆에 것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나눠져서 사용자가 이제 레이아웃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 화면이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Z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설정창을 하나 눌러놓고 윈도우즈 키와 함께 방향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4분할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총 4개로 해서 이렇게 4가지 화면을 각자 원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툴들을 여기다 올려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웹브라우저, 여기는 워드, 여기는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 이렇게 분할해서 쓰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시면 이제 위젯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스크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위젯도 제가 잠깐 열었었는데 보시면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도 위젯과 같은 기능이 간단하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윈도우즈 11에서 보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위젯 버튼을 클릭해서 위젯을 열어서 뭔가 수정을 하시거나 혹은 윈도우즈 키에 W를 같이 눌러서 위젯이 자동으로 열리면 이제 사용자가 날씨에 대한 항목 혹은 어떤 팁, 어떤 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 만들어 놓은 거를 확인해서 빠르게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스크톱 2에서 제가 또 보시면 제가 윈도우즈 W를 눌러보면 이렇게 위젯이 왼쪽에서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것도 위젯이 열리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위젯 추가를 누르셔서 날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위젯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날씨와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굳이 인터넷에 검색하지 않고도 여기다 고정을 해놓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나 도시를 찍어놓고 날씨들을 확인하고 뉴스가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뉴스 카테고리를 다 달아놓는 거죠. 달아놔서 뭐 사용자가 편하게 위젯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젯에 대한 옵션을 알아봤고요. 윈도우즈 키하고 W 키를 통해서 단축키를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뭔가 업무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컴퓨터 관련을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는 기능들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뭐 1번 데이터를 복사해 놓고 2번 데이터가 필요하셨다가 다시 1번 데이터가 필요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뭐 다시 원래는 1번에 가서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는 형태로 원래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요 이제 클립보드 저장 기록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제가 윈도우즈라는 텍스트를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바탕화면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흰색 바탕화면에 이미지를 이제 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지금 어떻게 보면 복사된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클립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클립보드 내에서 자유롭게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립보드에서 워드에서도 쓰실 수 있을 거고 뭐 이전에 복사해 놓았던 항목들을 뭐 다른 앱에서도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윈도우의 V키, 윈도우 V를 같이 눌러보시면 여기 클립보드 기능이 만약에 꺼져 있으면 이 클립보드 기능을 켜주시고 보시면 제가 이전에 복사해놨던 기능들이 지금 복사해놨던 텍스트가 잠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 그 외에도 제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복사해 보면 이 클립보드에 갔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복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스크린 캡처 기능을 활용해서 만약에 캡처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클립보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언제 이 이미지가 복사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걸 클릭해 보시면 바로 옵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바로 붙여넣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데이터를 복사를 해놓고 혹은 이미지를 복사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해 놓고 여기서도 쓰시고 뭐 다른 앱에서도 쓰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스크린 캡처도 했었는데 이 기능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이 나와서 제가 따로 추가는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시면 윈도우즈 Shift S를 누르시면 바로 캡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립보드에 대한 이제 기록을 하는 기능을 좀 알아봤습니다. 윈도우즈 V키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계속 활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윈도우즈 키하고 탭을 같이 눌러서 활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이제 진행하셨던 분께서도 같이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PPT 화면을 올려놓고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아예 분리된 이러한 데스크톱 화면을 또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데스크톱 세션에서 하는 작업, 그리고 2번 데스크톱에서 하는 작업들을 분리해 놓고 사용자의 뭐 필요도에 따라 저처럼 뭐 1번에서는 PPT를 열어놓고 2번에서는 이 PPT에서 진행하는 항목들을 뭐 하나씩 같이 이제 진행해 보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수업을 하시다가 뭐 미리 자료들을 뭐 여기다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세션을 여러 개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 각각 다른 화면들이 표시가 되고 1번에서 활용되는 뭐 앱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2번 세션에서 개인별로 다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된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 모니터를 사용하듯이 화면을 좀 여러 개 분할해서 나눠 놓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검색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윈도우즈 10에서부터도 이러한 기능들이 같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원래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필요한 만약에 정보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 기존에는 뭐 웹브라우저를 켜서 웹브라우저에 뭐 어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셨어야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윈도우즈 키에서도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지 않고도 바로 검색하고 뭐 그 데이터를 바로 실행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데스크톱 세션은 꺼두고요. 데스크톱 2에서 보셨을 때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11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검색창이 다 표시가 되시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웹브라우저와 함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특정 브라우저 OS에 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검색을 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웹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있으실 때 이 안에서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뭐 파일이나 폴더들도 다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검색 기능을 확인을 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색 중에서도 이번에는 뭐 제가 단축키에 대한 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마 폴더 탐색키를 많이 열어서 파일 탐색키를 많이 열어서 뭔가 이제 데이터도 뭐 찾으시고 파일 저장한 것도 열으시고 파일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기존에는 뭐 아이콘을 많이 클릭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단축키로 이 윈도우즈 2키를 같이 눌러보시면 파일 탐색키를 바로 실행해서 원하는 뭐 폴더라든지 혹은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찾아서 실행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2키를 같이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파일 탐색기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PC에 대해서 보안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안이 요즘 많은 보안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윈도우즈 10에서도 이러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혹시라도 뭐 사용을 안 하신다거나 혹은 PC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셨을 때 이러한 설정에
보시면 이러한 보안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기능들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가끔씩 뭐 PC 검사도 진행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기능들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안, 바이러스 위협 방지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설정 옵션에 들어가셔서 좌측에 이제 개인정보 및 보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옵션에서 이 첫 번째 보시면 윈도우즈 보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즈 보안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를 눌러보시면 지금 뭐 제 PC에 대해서 위협이 없다고 표시가 되고 있고 마지막 검사가 언제가 되고 있고 몇 개의 파일을 검사했는지 이러한 옵션들이 이제 이러한 텍스트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따로 뭐 보안 툴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 윈도우즈 자체에서 PC를 이제 검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뭐 바이러스는 없는지 그리고 뭐 내 PC에서 뭔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던가 그런 이제 위협으로부터 보안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여기도 넣어놨네요. 그 보안 쪽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처럼 그 바이러스나 위협 방지에 대한 기능 말고도 장치 암호화라고 해서 아마 비트라커라는 기능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트라커라든가 혹은 뭐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을 암호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도 제가 보안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 및 설정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장치 암호화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트라커가 사실 이미 걸려 있는데 이 비트라커가 아직 안 걸려 있으면 여기 아마 표시가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이 표시가 되실 거고 그런 옵션들을 켜두고 계시면 기본적인 데이터 이제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제 비트라커라고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윈도우즈 로그인할 때 뭐 로그 오프된 화면을 로그인할 때 뭐 암호로 입력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요 드라이브 비트라커 드라이브 암호화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그 로그인 화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패스워드를 하나 더 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라커를 통해서 좀 더 향상된 보안을 이제 제공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 항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내장치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대부분의 기능은 소개해 드린 것 같고 이제 윈도우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몇 가지 단축키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뭐 직접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뭔가 실행하시고 뭐 끄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윈도우즈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단축키들이 있고 이 단축키들을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으로 혹은 빠르게 업무라든지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축키에 대한 부분들도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옵션들을 하나씩 뭐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세션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윈도우즈 키하고 D를 같이 눌러서 제가 하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PPT가 나오는 화면에서 윈도우즈 키하고 D를 같이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바탕화면으로 넘어가지죠. 원래는 제가 슬라이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PPT를 끄고 PPT를 끈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다시 이동해서 뭔가 이 바탕화면에서 뭔가 작업이 필요하실 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윈도우즈 키를 D를 같이 눌러보시면 바로 바탕화면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눌러보시면 방금도 제가 다시 윈도우즈 D키를 눌렀었는데 원래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데스크톱 2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션이 있을 때 이제 뭐 윈도우즈 D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 갔다가 제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제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단축키를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능은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노트북이라든지 PC에서도 이제 윈도우즈 로그 오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암호를 아마 입력을 따로 안 하셔도 바로 로그인이 될 것 같은데 패스워드를 만약에 걸어 놓게 되면 그 윈도우즈 키하고 이제 L키를 같이 누르셨을 때 화면 이제 로그 오프가 되시죠. 제가 지금 하게 되면 이제 세션이 꺼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작업은 아마 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뭔가 작업을 하시다가 뭐 잠깐 자리를 비우신다던가 그럼 뭐 어디 이동하신다던가 하셨을 때 원래는 이렇게 PC가 화면 보호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 PC에서 제가 작업하고 있던 여러 가지 뭐 파일들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화면에 원래는 계속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혹은 암호를 만약에 이제 설정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 PC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화면 자체를 이제 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오프를 하더라도 이제 시스템 종류와는 다르게 이제 옵션이 제가 작업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로그 오프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일반적인 제가 이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설정 창을 열 때 계속 마우스로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설정 창도 열고 했었는데 이러한 기능들 하나하나도 보시면은 이제 다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키하고 이제 A키를 눌러 보시면 이제 이러한 설정 창들도 그냥 다 단축키를 통해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굳이 뭐 사용자가 들어가서 클릭하지 않고도 이렇게 설정 창들을 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관리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끔씩 이제 뭔가 컴퓨터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느리다던가 혹은 뭐 실행하던 작업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었을 때 사실 한 번씩 들어가 보시거나 혹은 뭐 CPU나 어떤 메모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PC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때 아마 이제 많이들 활용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컨트롤하고 뭐 알트하고 딜리트 키를 같이 눌러서 거기서 뭐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방법 말고도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단축키를 눌러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작업 관리자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아마 실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작업 없이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뭐 ESC 키를 눌러서 그냥 바로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마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옵션들에 대해서 단축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 혹은 뭐 위젯과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아마 업무를 하시거나 뭔가 작업을 하시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인 그리고 좀 더 편리한 작업이나 업무가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세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